그러면 우리 이제 운동량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미모의 선생님이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왜 협진아 어디가 이상해? 아침마다 이제 공원을 한 바퀴씩 뛴단 말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뛴다 그러면은 우리 혁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미모가 뛰어난데 괜히 이상한 애가 막 찝쩍대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에 선생님 제가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란히 뛰었단 말이야. 그럼 질량 30kg인 선생님과 질량 70kg인 혁진이가 나란히 뛰었어. 누가 운동량이 더 많아? 혁진이요. 그렇지, 혁진이가 되는 거겠지. 우리가 이거는 운동량은 질량과 비례합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열나 열심히 뛰었을 때랑 터벅터벅 걸었을 때 언제 운동량이 많아? 연락 뛰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 운동량은 그렇지, P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우리가 알고는 속도가 벡터고 질량이 스칼라니까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얘를 갖다가 SI 단위로 표시한다면은 질량 1kg의 물체가 1m/s로 달린 거야. 그러면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운동량은 단위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단위들은 그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면 안 쓰겠죠. 그럼 그냥 봤을 때 이 단위는 얼마가 돼? 1kg/m/s라는 운동량이라는 어떤 물리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양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막 뛰는 데 있잖아. 저기에 저 벽면에 내가 사랑하는 제이홉이 그려져 있는 거야. 어허. 아니다. 내가 막 뛰고 있는데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제이홉하고 똑같이 생긴 복슬 강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이홉하고 달려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꽉 껴안았다. 그럼 우리 강아지 충격받겠죠. 아니 애가 충격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 강아지를 꽉 껴안고 있을 때랑 애가 막 살짝 바둥바둥 되는데 내가 살포시 껴안았을 때 언제 충격을 더 크게 받아? 많이 껴. 그치. 그러니까 충격력인 겁니다. 이거 뭐야? 힘이야. 단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애가 막 살겠다고 바둥바둥 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껴안고 놨을 때랑 껴안고 안 놔줬을 때 충격은 누적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일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벡터니까 충격량도 벡터입니다. SI 단위로 그대로 표시해보면은 1N의 힘을 1초 동안 받았어. 그럼 얘가 받은 충격력은 단위는 1N세크가 되는 거겠죠. 맞겠지? 어려운 얘기들은 없어.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옛날에 저게 우리 뉴턴 아저씨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F는 MA. 아니 F는 MA니까 질량 1kg의 물체가 1N의 힘을 받으면은 매 1초마다 1m/s씩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1N을 어디에 집어넣어줘? 여기에 집어넣자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1kg 곱하기 매 1초마다 1m/s씩 빨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곱하기 1초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1초랑 1초랑 약분이 되니까 얼마가 나와? 1kg m/s가 되죠. 똑같다. 그치, 같은 물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1N세크라는 물리량을 듣고 1kg m/s라는 물리량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건데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물리학자들도 바로바로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물리량이라는 걸 한번 인식하려고 노력해봐라 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거야. 선생님이 막 뛰고 있는데 저기 벽에 제이홉이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이홉하고 달려가는 순간에 벽을 뚫고 지나가면서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선생님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선생님이 줄어든 운동량만큼 벽이 받은 충격량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마음 같아서는 설명 끝.
오늘의 수업 끝 이러고 싶은데. 자, 1분 줄 테니까 멋있어서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물리학 1에서 외워야 될 공식 30개 중에 2개 여기서 나왔다. 30개. 얘랑 얘. 근데 왜 I예요? 뭐야? 뭐의 약자인지 나도 모르겠어. 확인 안 해봤어. 여기 2kg의 공이 있는데 A야. 예를 들어서 얘를 얼마로? 얘가 4m/s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6kg짜리 공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가 지금 왔었을 때 여기 6kg이 있는데 2kg이 와서 쾅 하고 부닥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부딪히고 나니까 우리의 6kg짜리가 예를 들어서 2m/s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우리의 2kg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2m. 한 칸 더 내렸었어야 잘 먹었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운동량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 그랬었지.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충돌하는 순간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 충돌이 일어나면은 손실돼. 그런데 운동량은 충돌하는 순간에 에너지 손실의 변화율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존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우리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얼마였어? MV니까 4, 2, 8kg m/s 더하기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0이죠. 그러니까 총 운동량 얼마야? 8kg m/s입니다. 그러면은 박치기 했어. 박치기해서 우리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보니까 6이 10이야. 12kg m/s 더하기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8kg m/s가 8kg m/s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kg m/s가 될 거니까 우리의 A는 얼마니? 마이너스 2m/s로 움직이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4kg m/s가 되겠지.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니까 일단 얘가 답이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A의 입장이야. 우리의 A의 입장은 나는 8kg 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B의 입장을 먼저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B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B의 입장은 나 지금 운동량 얼마였어? 0. 0이었죠. 근데 A가 와서 쾅 하고 부닥쳤어. 충격을 받았을 거야. 얼마를 받았냐면은 충격량 4N를 받은 겁니다. 가 아니구나. 얼마냐? 미안. 얼마냐면은 충격량 얼마냐면 12N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B는 12kg m/s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 거야. 이게 B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A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쾅 하고 받는 순간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만약 얘를 갖다가 12N로 얘네들이 박치기 하는 시간이 2초였어. 그럼 둘 다 2초였을 거잖아. 박치기 하는 순간이 0.1초였어. 둘 다 0.1초였을 거잖아.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주고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얼마야? 마이너스 12N일 거잖아. 얘는 B로부터 마이너스 12N라는 충격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4kg m/s가 된다. 맞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가능하냐? 왜냐면은 이 산수대로 계산하면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한번 검증해 줘야 돼. 역학적 에너지.
얘는 지금 보면은 위치 에너지 존재하지 않죠. 뭐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그치,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A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면은 2분의 1 m v의 제곱이죠. 16입니다. 얼마 나와? 1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B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이었죠. 그러면은 쭉 내려와 여기서 보도록 하자. 우리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얼마로 나와? 4주요. 에너지니까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 없어. 학생들이 여기서 제일 잘 들는 거야. 얘는 플러스 4줄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m이 얼마인 거 아니? 6이니? 그치, 6이죠.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2m/s이면 4지요. 그럼 얼마야? 6, 22, 12줄입니다. 맞나? 숫자가 이렇게 커졌나? 2분의 1 m v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 총 얼마 나와 지금? 16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거야. 원래 충격이 일어나면 에너지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16줄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거고 보통 제 계산하면은 뭐 한 10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2줄, 0줄 나올 수도 있어. 박치기하고 정제버리면. 흔하진 않지만 가능하죠. 근데 쟤를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 20줄 나왔어. 20줄도 필요 없지. 16줄인데 17줄 됐어. 가능해? 그치?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은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요 쌤, 응? 그 갑자기 왜 제 운동량이 왜 마이너스 2m/s? 얘가 왜 네. 마이너스 2m/s냐고? 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아, P는 MV. 저 뒤에 거가 숫자가 안 보였어요. 응, 오케이. 이 충격량 12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B가 정지에 있었거든. 정지했다가 운동량이 12kg/m/s가 됐잖아.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12인 거야. 아 여기구나. 10인 거야.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12를 받았으니까 얘도 12를 받고 쌤좀 더 힘들어요. 나는 카페를 붙였거든. 질문? 지민이 따라오는가? 아, 네. 오케이. 가분동량 보존 법칙이랑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까? 가분동량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 않았나? 그건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자. 가분동량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니 그 저번에 면접할 때 애들이 가분동량 보존 법칙 면접했을 때 했거든요. 승민이? 왜? 쟤도 이해 못했었구나. 제가 낸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요. 누구였지? 승민이한테 질문을 너였어. 드렸어. 아니 난 아니었어. 난 애초에 그 개념을 몰라. 무슨 일이야? 너희들한테 면접 준비를 시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가 모르는 거 물어본다. 그리고 상대방이 틀린다고 했는데 맞는 줄 알아.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 전혀 없었어. 맞니 얘들아? 네. 지우도록 할게. 자, 여기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내가 떨어뜨려서 쾅 하고 여기 부닥치는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얘가 부닥치는 순간의 속도가 10m/s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얘가 10m/s인데 얘가 튕겨 나왔어. 맞니? 이 부닥치는 순간에 이렇게 튕겨 나왔겠죠. 만약 튕겨 나온 순간에 에너지 손실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튕겨 나오는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10m/s가 될 겁니다.
10m/s 말고 1초, 2초, 3초 해볼까? 여기를 30m/s라고 얘기한다면은 튕겨 나오는 순간에 마이너스 30m/s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20m/s, 마이너스 10m/s 정지하겠죠. 이해하니? 그러면은 얘는 이론상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쾅 지구가 끝난 그날까지 계속 박치기를 한다고. 왜? 계속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얘가 공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진 순간에는 똑같이 얼마였냐면은 분명히 30m/s였는데 쾅 하고 박치기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할 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얘가 튕겨 나갔을 때 간단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20m/s로 튕겨 나왔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산수하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5m/s로 그러면 얘는 여기로 오게 될 거고 여기로 오다가 정지하겠죠. 아니? 그리고 다시 떨어져. 그리고 여기서 쾅 하고 부닥치는 순간에 속도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7.5m/s가 될 겁니다. 에너지가 50%씩 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다시 얘는 내가 공을 떨어뜨리면은 쾅 결국은 정지하지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공을 떨어뜨렸는데 여기구나. 자, 여기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분명히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30m/s로 떨어졌거든.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철푸덕 달라붙어 버린 거야. 그래서 정지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하도록 하자.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해. 충돌을 했는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애들은 공기 분자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니네들 여기 공기 분자들 떠다니고 있는 거 보이니? 아니요. 시력이 안 좋구나. 눈 뜨고 잘 봐봐. 제일 숫자가 많은 애들이 누구야? 쟤네 질소야. 질소요. 그치? 쟤네 지금 박치기 하고 있는데 잘 봐봐. 박치기 했을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면은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동체 시력이 좋으면 보일 거야. 속도 안 변하고 있잖아. 오호. 그치? 에너지 손실이 안 일어나. 왜? 충돌한 순간에 100% 에너지가 교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충돌됐을 때 에너지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얘를 계산하는 법을 반발계수라고 얘기하게 되거든. 반발계수 2로 표시하고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충돌 전 항상 기준이죠.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입니다. 그런데 충돌 전후가 방향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반발계수를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냐면은 충돌 전의 상대 속도를 얘 지금 정지했잖아. 땅은 얼마야? 가까이 오고 있는 애를 마이너스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30m/s였어. 맞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너희들 헷갈리려고 일부러 내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가까이 오는 쪽이 플러스고요. 멀어지는 쪽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중력 가속도 얘 자유낙하를 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한 거거든. 맞지?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했으니까 이 운동만이면은 떨어지는 게 플러스, 튕겨나가는 게 마이너스야.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가까이 오는 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는 게 플러스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면은 얘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1이 나오죠. 반발계수가 1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100% 보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반발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충돌점 상대 속도 마이너스 30m/s고요. 충돌 후 상대 속도는 얼마야? 플러스 15m/s입니다. 방향이 마이너스가 붙었어. 반발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니? 0.5가 되는 거지요. 보면 알겠지만은 단위 없어. 반발 개수는. 이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30m/s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0입니다. 반발 개수 얼마야? 0이죠. 기준이 처음 위치예요. 기준은 충돌 전의 상대 속도. 그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처음 위치가 기준이 마이너스 나오죠. 기준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지? 땅? 이 기준에 대해서 멀어지면 마이너스, 가까워지면 플러스가. 그러면 그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처음에 떨어진 위치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봐봐.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니까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상대적인 속도만 계산하면 돼. A랑 B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얘네 둘 사이의 속도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처음 기준점 안 잡아도 됩니다. 살짝 헷갈렸어. 요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은 힘을 표시할 때 정기력, 자기력 가까이 오는 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밀어내는 힘이 플러스라고 그랬잖아. 다시 양성자랑 양성자가 있어. 어떻게 될까? 밀어내겠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은 답이 플러스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밀어내는 방향입니다. 전자랑 전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둘이 곱하면 뭐 나와? 플러스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밀어내는 방향인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가 왜 얘를 30m/s로 그려줬냐면은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다는 거지. 그럼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황에서 힘을 아랫 방향으로 받았지. 움직임도 아랫 방향이지. 그러면 처음에 움직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낙하 운동인 상황에서는 내려가는 쪽이 플러스 방향인 거야. 그래서 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의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30m/s인데 이 문제 자체는 상대 속도야. 고정해 있는 땅에 얘가 다가오고 있어. 30m/s로. 아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속도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측정해보는 겁니다. 이거 바꿔도 답은 이상이 없어. 바꿔서 쓴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고요. 우리 혁진이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네. 반발 개수는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얘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 땅이 있는데 선생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승민이의 자화상을 딱 그린 다음에 벽이야. 콘크리트야. 최첨단 총으로 빵 하고 쏜 거야. 총알이 엄청나게 빨리 날아갑니다. 우리의 총알은 아마 0.1g일 거야. 그리고 우리의 총알은 아마 100m/s로 날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귀찮다. 1000m/s로 날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SI 단위 맞춰보도록 할까? 0.1g 얼마로 잡아줘야 돼? 0.001kg이죠. 그럼 이 총알이 잡게 되는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니? 1kg m/s입니다. 맞지? 어쨌든 너무 빠르다. 1000m/s. 어쨌든 빵 하고 쐈단 말이지. 그런데 빵 하고 쏘는 순간에 우리 승민이의 심장에 정확하게 꽝 하고 맞고요. 이 콘크리트 벽돌이 이만큼이 밀립니다. 이해갔니? 그리고 여기서 정지했어. 그러면은 꽝 하고 맞는 순간에 이 콘크리트 벽돌이 얼마를 볼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0kg짜리 콘크리트 벽돌이었는데 순간 1m/s로 움직인 거야. 얘 1000kg 하면 안 되고 얼마나 하냐면은 999.00 일단 999kg입니다. 콘크리트 벽돌이. 그러면은 총알에서 박히는 순간 얼마 돼? 1000kg이 되는 거죠. 문제 알겠지? 1000kg이 된 순간에 1m/s로 밀려나간 거야.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야? 0입니다. 둘이 박혀서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총알이 박힌 순간에 상대 속도는 0이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도 풀어주고요. 상대 속도 0. 뭐야? 완전 탄성 충돌이 됩니다. 이 경우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죠. 비탄성이 0인 거죠, 아예.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은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런데 박혀서 같이 움직여. 조심해줘야 돼. 박힌 다음에 정지해도 되고 박힌 다음 같이 움직여도 상관없어. 상대 속도가 0이 된 순간이라는 거지. 뭐 1초에 1000m? 1초에 1000m 가면 좀 빠르지요. 100m/s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콘크리트 그 질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왜 달라지지? 999.999kg이 아니고 나는 그냥 얘를 합쳐서 1000kg을 맞추려고 써준 것 뿐인 거고. 그치?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계산해주면 되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총알이 콘크리트에 박힌 다음에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0이다. 요거 하나가 포인트인 거야. 지울게 얘들아. 뭐 이건 되게 간단한 거긴 하지만은 이런 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는데 얘가 5kg짜리인데 내가 가운데다가 폭탄을 심어뒀어. 빵 하고 깨집니다. 빵 하고 깨져가지고 이쪽이 2kg, 이쪽이 3kg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일 예를 들어 얘가 30m/s로 날아가. 그럼 얘는 얼마야? 20m/s가 되겠죠. 왜냐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날아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몇 미터로 해봐. 귀찮다. 10m 하자. 10m의 높이에서 마음 같아서는 승민이를 자유낙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친절하게 타조알 타조알 1kg을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네, 좀 궁금해서 타조알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거든. 뭐라고 나왔냐면은 달걀 30개 분량이래. 내 계산기를 딱 두들겨 봤더니 정말 달걀 30개 분량의 가격을 받더라고. 타조알 가격 그렇게 측정한 것 같더라고. 근데 궁금해서 딱 시켰다 그래서 계란말이 했더니 정말로 달걀 30개 분량으로 계란말이가 나오긴 하더라고. 그럼 타조알이 타조로 부활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화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되지 않을까? 부엌이 있으면? 자, 얘 쭉 이렇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얘를 0.2초 간격으로 그린 거야. 아니다. 10m면 얼마나 오지? 몰라. 어쨌든 땅에 꽝 하고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하기 귀찮은데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잡겠습니다. 우리 타조알이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얼마 나오니 얘들아? 타조알이 갖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는 mg,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질량 얼마야?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곱하기 h 얼마야? 10m입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미터만이 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98kg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지요. 얘 얼마야? 98줄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러지 않으면은 요걸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에너지가 아닌데 라고 바로 알기는 힘들어. 그래도 한 번쯤 감상하고 넘어가자 라는 취지죠. 자, 얘가 점점 떨어졌어.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키네틱 에너지로 그치 변경이 될 거고요. 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줘야 되냐면은 98, 그치? kg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으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kg과 kg이 약분일 거니까 얘를 넘겨주면은 v의 제곱은 얼마니? 196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되니까 속도 제곱의 단위가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속도는 얼마가 나와? 14m/s. 14m/s가 나옵니다. 얘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14m/s였대. 그럼 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갖게 되는 운동량은 P는 mv일 거니까 1kg 곱하기 14m/s입니다. 14kg/s라는 운동량을 갖게 되죠. 단위 감상하라고 풀어서 써주는 거야. 그럼 얘가 꽝 하고 부닥친 이 순간이야. 색깔을 뭘 써야 되냐 이러면. 자, 얘가 꽝 하고 부닥친 이 순간에 100% 에너지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타조알이 얘한테 준 충격량은 얼마야? 14kg. 그렇지. 얘가 준 것은 14N라는 충격량일 거고요. 그러면은 타조알로부터 받게 되는 충격력도 얼마야? 14N라는 충격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지? 응. 그러면은 이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얘가 주고받은 충격량이 14Nm/S라는 것은 알게 될 건데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하죠. 첫 번째는 얘가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 상황이야. 생각할 필요 없이 얼마가 되냐면은 0.1초 만에 개박살 난다. 저런. 타조알을 떨어뜨렸어. 콘크리트 바닥이야. 0.1초 만에 개박살 난다. 결론입니다. 안 어렵지? 자, 얘를 갖다 계산해 본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량은 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충격량은 I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14Nm/S라는 충격량을 받았어. 몇 초 동안? 0.1초 동안. 그러면은 얘가 받은 충격력은 얼마란 얘기가 되는 거야? 140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개박살 난 거야. 그런데 만약 얘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스펀지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스펀지 바닥이 있는데 얘가 닿은 순간부터야. 닿은 순간부터 스펀지 바닥을 눌렀다가 정지했다가 튕겨나와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10초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0초 동안 탄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얘는 버틸 거야. 계산해 볼까?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니? I는 힘 곱하기 시간일 건데 지금 얼마야? 14Nm/S라는 충격량은 일정해. 시간이 얼마라고? 10초래. 그럼 얘가 받은 충격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N이 되죠. 타조알은 1.4N에 안 깨집니다. 어렵지 않지? 네. 충격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얘가 시간이고요. 얘가 충격력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래프의 넓이 뭐야? 충격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 아이는 지금 0.1초 만에 개박살이 난 거야. 여기가 0.1초입니다. 얘를 조금 더 과장되게 그리긴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10초야. 이 그래프에 100배 나오긴 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0.1초든 10초든 그렇게 긴 시간 아닐 건데 100배 차이 나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이고 하니 무려 10초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넓이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아야 돼. 얼마로? 14Nm/s.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겠죠.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이거야. 이 상황인데 문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예를 들어서 타조알은 150N에 깨진다 라고 문제 조건이 주어진다면 얘 깨질까 안 깨질까? 그죠. 깨질까 안 깨질까? 볼까? 지금 얘야. 많이 얘인데 이 넓이가 얼마냐면은 이 넓이가 14Nm/S야. 그러면 얘들아 이 최고점 지금 얼마일 거니? 20. 140. 최고점 최고점 0.05니까 140이 나오려면은 이쯤 나와야 아마 140일 거야. 여기가 140일 거야. 280. 그치? 그쯤 나온다고. 150이면 깨진대. 그치? 150이면 깨지면 얘 깨진 거야. 한 300N까지가 최고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I가 뜻하는 말은
최고점 아니고 아. 평균 탄성력인 거야. 한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치. 뜻이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낚이는 겁니다. 아, 이해가? 네. 혁진이 이해가니? 네? 이해가? 말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 넋을 놓은 것 같은데? 그치? 얘는 어려운 거 없어.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거 아니라 그냥 잠시 조는이라고 못 들었을 뿐이지. 선생님 저거 계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몇 초 안에 저거 내려가는지. 예? 그 몇 초 안에 타조가 지면에 도착하는지. 아 여기 땅에 몇 초 안에 네, 도착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10m, 9.8m/s의 제곱 있죠. 처음 속도 0이잖아. V0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지금 S가 얼마야? 10m지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얼마야? 9점. 그쵸. 9.8m/s의 제곱이래. 이거 귀찮으니까 10m/s의 제곱으로 계산해도 어차피 귀찮게 나오긴 하겠다. 3개 나왔잖아. 아 저거 하면 되는구나. 응, 그 그치? VT에다가. 아, 자,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야? 몇 초 후냐고 물어봤지. 네. 그럼 너가 넣어줄 수 있는 공식은 아까 V는 V5 플러스 AT가 있고요. 여기죠. 아 저것만 넣어도. 깔끔하지? 네. 오케이. 근데 그 98kg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응? 뉴턴 퍼 세크에다 속도 곱하거나 속력 곱한 거랑 같잖아요. 같은 거지. 근데 그게 왜 줄이에요? 얘가 왜 줄이냐고? 원래 요 단위를 줄이라고 하자고 정의가 내려진 거야. 줄은 뉴턴 퍼 미터 아니에요? 뉴턴 퍼 미터? 힘을 길이로 나누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뉴턴 퍼 미터면 힘을 길이로 나눈 건데? 아니지? 요거를 줄이라고 하자라고 줄 아저씨가 자기 이름 갖다 붙인 거야. 저런. 이게 왜 줄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요걸 줄이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인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볼트를 배웠을 거예요.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SI 단위이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잖아. 그럼 일단 실험실에서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라고. 그 감지한 거를 갖다가 본인들이 쓰는 에너지로 감지하고 결국은 전기 에너지잖아. 미안. 다시. 내가 어떤 실험을 했어. 얘가 받은 게 운동 에너지든 위치 에너지든 뭐 이게 열 에너지든 모든 에너지는 결국 컴퓨터의 센서가 감지하게 되는 거니까 다 일렉트로닉 볼트입니다. 그걸 컴퓨터 모니터로 볼 때는 내가 일하는 분야로 전환시켜주는 거야. 왜냐하면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던 시대에 썼던 고전적인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1kcal는 얼마더라? 약 4,200줄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1 일렉트로닉 볼트는 1.6 곱하기 11-19승 줄이 되거고요. 얘가 우리가 알고는 컴퓨터의 컴퓨터. 그치 센서가 감지해서 컴퓨터 모니터로 그 컴퓨터가 감지하고 모니터가 전환으로 바꿔서 나한테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필기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 내가 설명하는 동안 왜? 필기하는 동안 뇌가 정지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야. 정지. 이게 있더라고. 설명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을 설명하는 순간에 모든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필기를 시작해버린다. 그치? 본능적으로 이거 나 못 알아듣는 부분이야 라는 걸 안 거야. 근데 못 알아듣는 걸 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필기를 하는 순간에 뇌는 정지해버려. 왜? 이따 집에 와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필기할 시간을 줄게 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다라고 본다. 우리 혁진이가 줄지 않았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날의 수업 내용이 조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카톡으로 그 동영상 올려서 보내줄게. 날마다 보내주기엔 살짝 귀찮은 게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선생님 오늘 수업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겠습니다. 질문 없지? 딱 그래프 보는 순간 느낌이 오지? 아 나중에 이거 미적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거기 58페이지에 봐봐. 오른쪽에 있죠? 대부분 적분하러 그래프 넓이 구하기에 적분이 있어. 근데 이게 쉬우면은 편해. 참고로 인터그랄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물리나 수학 시간에는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 어떤 집단의 전체죠. 그래프의 총 넓이를 뜻하는데 그 영어라는 단어에서 인터그랄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아주 극히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터그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미문학사에서 보면은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었을 때 그 개국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왔다라고 배우거든. 그 몇 퍼센트나 될까? 전교탄 미국으로 넘어온 99%는 범죄자. 범법자.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완전 거지 새끼들인 거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가면은 거기 인디안들 등쳐먹고 살 수 있대 라는 정보를 받고 그치. 그 말을 듣고 넘어온 아이들이지. 희망했다. 그치. 그 종교 개혁, 그 종교 탄압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애들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미국 개국 그 정신은 그 종교 탄압을 피해서 온 걸로 나오잖아. 그게 인터그랄이라고 실제로 영국 그 영미 문학사에서 미국 애들도 교과서에 그렇게 배워. 근데요, 쌤 아까 전에 저거 있죠. 도달하는 시간. 근데 V는 V0 플러스 AT면 결론적으로 V를 한 번 더 구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V가 아니구나. S구나. 미안. S네. 그러면은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LT 제곱. 그쵸? 이걸 해야 되는 거 맞죠? 미안. 아까 왜 저게 되지? 순간 헷갈렸어. 9.8이어서 계산하기 귀찮을 건데 신나도 계산하기 조금 귀찮을 것 같아. 네. 나 순간적으로 그 T제곱 나와서 계산하기 귀찮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 암산해라. 화장실 우리가